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볼 텐데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미국의 고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고용시장을 위해 특별 실업수당을 줬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산은 이미 주말로 끝이 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 실업수당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미국 뉴욕 증시도 지난 주말에 하락하는 조금 힘을 잃은 모습인데요. 자, 이번 주말 그러니까 7월 24일이 되면 미국의 특별 수당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수당이 이번 주에 오게 되는데요. 미국의 이 실업 수당은 우리나라의 수당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난 4월 달에 미국에서 이 실업 수당,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이 특별 실업 수당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어요. 이것은 기존의 실업 수당 플러스 실업자들에게 일주일에 6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현재 환율로 약 72만 원 정도 되죠. 네. 600달러 정도를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달치를 합하게 되면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특별 실업 수당을 더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당 플러스 특별 실업 수당을 받게 되면 보통의 이 실업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실업을 했을 경우에 한 달 평균 400에서 45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실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용 상태에서 받는 급여보다도 네.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실업을 당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통계에 따르면 약 70%가 이 실업자가 되면 오히려 소득이 더 나아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생겼습니다. 네, 박사님 이러자 또 특별 실업수당이 오히려 취업 의지를 약화시켜서 실업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실업수당이 아주 여유 있게 많이 주어지니까 회사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 상태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회사로 돌아가기 위한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마당에 이번 주말에 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 문제를 이제 둘러싸고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과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 특별 실업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그 경기 부양책을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번이 5차 경기 부양책이 되는데요. 경기 부양책을 하자는 데는 여야가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당인 민주당은 특별 실업수당을 좀 더 주자. 미국 그 실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실업률이 11%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당분간 특별 실업수당을 더 주자는 논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고용률을 올려야 되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당히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업수당을 더 주면 실업자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낙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걸 없애자. 대신에 새 일자리를 잡으면 신규 일자리 수당 또는 격려 수당 이런 쪽으로 돈을 돌리자라는 지금 갑론을박이 바뀌어서 여야의 논쟁으로 인해서 제5차 미국의 경기 부양안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도 지금 그래픽에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5번째의 경기 부양책이 곧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늦어지는 이유는 여야 간의 특별 실업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번 주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바로 미국 경제 전반에 거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안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여야 간의 타협안, 그러니까 제5차 이 미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책,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의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미국 뉴욕 증시의 변수는 이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현재까지 지난주에 일부 그 마수거리용으로 발표했던 몇몇 기업의 실적을 보면 예상보다는 훨씬 좀 좋거든요. 네. 현재 야간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 40% 또는 이 영업이익이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실적이 그동안에 좋았고, 특히 이번 주에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기술주들은 코로나 2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스닥 주가들이 기술주의 일시적인 침체로 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네. 실적이 좋아진다면 테슬라 돌풍,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돌풍이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미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또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냐 또는 어닝 샤크냐, 거기에 따라서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5차 경기 부양책 그리고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